오늘 설명에는 이렇게 공지했던 대로 6가지 소 챕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치유와 성장에서 제가 사람들을 안내할 때 또 제가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흔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함정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성장하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창조성학교 릴라는 왜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안에서 코칭 과정과 내면의 상담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릴라 소속이 되기 위한 내용, 이렇게 6가지 챕터를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전문가 과정이 뭘 하는 거고 이걸 나오면 뭘 할 수 있고 보다 제가 왜 전문가 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어떤 일련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저를 치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치유를 했으면 성장을 해야죠. 나다운 삶을 살아가야죠. 살아내는 과정에서 저도 중간중간에 많이 빠졌었고 또 주변에 많이 이런 분들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요. 2가지 함정입니다. 치유와 성장의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요. 첫 번째는 치유병이에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오늘 준비하면서.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모든 건 치유가 아직 덜 돼서야. 내 안에 무의식에 더 치유할 것이 남아서 그래. 내 안에 무언가 걸림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내가 뭔가 해내지 못할 때 계속 이건 나는 치유를 해야 돼. 무의식을 정화해야 돼. 어린 시절의 상처나 원인을 막 찾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한 걸음을 떼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한 걸음을 떼기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고 문제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을 할 때는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완전해지겠구나. 나는 행복해지겠구나. 나는 이제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겠구나. 라는 환상을 갖게 되죠. 문제는 문제라고 인식할 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10몇 년 전에, 10수년 전에 제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상담을 받았던 주제가, 저는 지금도 저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고, 지금 똑같이 그걸 겪고 있지만 지금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어느 정도 기초 치유 작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 느낌이 뭐였냐면 머릿속이 실타래가 이렇게 엉켜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에선 당연히 치유 작업이 필요하고, 기초다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치유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살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저처럼 지금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또는 가족들과 지내다가 순간순간 부딪힐 때마다 치유되지 않은 무언가가 튀어나와요. 그림자라고 말하죠.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감정, 아직 성장해야 될 지점들이 부딪히면서 튀어나와요. 그럼 그 순간순간마다 치유를 해주면 되거든요. 셀프로 할 수 있다면 혼자서 하고, 많이 배우셨다면 혼자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때 치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치유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계속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끝이 없는 치유 작업에 매달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수가 있죠. 치유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치유만 되면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디립다 파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치유병. 2번째는 성장병이죠. 치유와 성장에서 성장병은 계속 배워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관심도 있는 주제고 배우고 있으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가 수업 진행할 때도 행복하지만 그거 말고 그냥 뭔가 트레이너 과정을 배우고 있을 때, 뭔가를 배우고 있을 때가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또 관심 있는 주제를 배우고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되게 세상 신나고 재밌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기대감이 듭니다. 치유를 할 때처럼 내가 이것만 배우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내가 내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배우고 나면,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뭔가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죠. 그런데 실제로 배울 때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은 1%예요. 무언가 배우게 될 때, 예를 들어 제가 비폭력 대화 수업에 갔다. 비폭력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4단계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을 했다. 그랬다면 제가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알게 된 건 1%라는 거죠. 여러분이 창조성 코칭 과정에 왔다.
그럼 그 코칭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1%입니다. 1%. 근데 그 1%를 이제 배웠으니까 내 인생이 바뀌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환상이 99%예요.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고. 결국 치유병도 성장병도 기대감과 환상에 중독되어 있는 그림자 상태예요. 이것만 치유하면 내가 온전해질 거야. 이것만 공부하면 내가 나아질 거야. 근데 삶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영적 투어리스트. 이 프로그램도 가보고 저 자기계발도 해보고 여기 챌린지에도 도전해보고 저기 가서도 배워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기대감을 줘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긴 있거든요. 1%의 변화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마다 유전자 길 배우면 뭐가 된대. 그래? 그럼 그걸 배우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것저것 계속 배우기만 하는 성장병 상태.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몇 년씩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어느 순간순간에는 이런 환상에 빠졌었어요. 내가 지금 이 불편한 걸 여기 가서 해결하고 나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환상.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은 안 돼요. 그쵸? 1% 배웠잖아요. 99%는 안 되는 상태거든요. 비폭력대화 수업 듣고 와서 비폭력대화 되는 경우 없어요. 네. 창조성 코칭을 배웠다고 해서 창조성이 저절로 발현되지는 않아요. 맛을 본 거죠. 방법을 배운 거고. 그럼 이제 진짜 그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실천을 안 하고 계속 배우게만 되면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안 되면서 또 흉한 건 아는 게 많으니까 남한테 참견을 해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네가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걸 알면 돼. 근데 남한테 참견은 많이 하는데 영향력은 또 없어요. 왜냐면 영향력은 자기가 정말로 해낸 사람만 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그걸 삶으로 살아낸 사람만이 갖는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살지 않고 원리만 알면 영향력도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치유도 했는데 삶이 딱히 변한 게 없이 제자리에 계속 맴돌아요. 그럼 이제 답답하단 말이에요. 내가 뭘 많이 배웠고 말했는데 왜 난 제자리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또 배우러 가요. 또 뭔가 배우러 가요. 그래서 진짜 배움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생생한 현장에서 내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내 몸으로 정말 체득하는 거거든요. 부딪혀서 겪고 경험하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그래서 실제 99%의 배움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냐면요. 배웠는데 배운 대로 하나도 안 돼서 너무 속상해. 답답해. 원리는 알겠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해. 내 인생이 쉽게 바뀔 줄 알았는데 뭘 배우고 뭘 치유해도 안 바뀌어. 아, 너무 막막해. 그리고 배운 것만으로 도저히 해소가 안 돼. 그래서 결국 혼자 답을 찾아내. 어딜 가도 이 답이 없어서 스스로 내 안에서 답을 찾고 찾아서 찾아 헤매요. 근데 그렇게 99%의 1% 배운 것을 가지고 안 돼서 삶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잘 안 될 때 그걸 보통은 이걸 뚫고 나가지 않고 99%의 배움을 삶으로 가져오지 않고 또 새로운 배움을 찾으러 가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던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다 열어야 되는데 안 열었네요. 네. 치유병과 성장병. 그래서 우린 영적 투어리스트가 되기 쉽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인풋만 넣는 것. 그럴 때 우린 성장하지 않고요. 환상에 빠져 있게 돼요. 이것만 배우면, 이것만 치유하면.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전 이렇게 배웠고 이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정말 가슴에 꼭 품고 살았어요. 정말로 깨어난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이다. 삶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건 뭘까요? 두려움, 슬픔, 아픔, 고통, 상실, 무엇이 됐든 겪어내는 거죠. 삶의 모든 측면을 정말 맛보고 온전히 뛰어드는 거고 좋은 부분만, 편안한 부분만 지향하는 게 아니죠. 명상을 해서 편안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명상을 하면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 내 안의 문제들은 더 많이 수면 위로 떠오를 거고 그걸 정말로 겪어내는 아무것도 회피하지 않는 삶, 두려움을 직면하는 삶,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깨어났다면, 정말로 영적으로 살고 싶다면 진짜로 삶을 살아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챕터,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무엇이냐? 제 라라 피셜이에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렇게 알고 살고 있고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웅 여정입니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 평범하게 살던 어떤 주인공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원치는 않지만 모험을 떠나요. 모험에서 자신의 가장 두려운 부분을 직면하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최고조의 갈등을 향해 달려가죠, 상황이. 그 와중에 조력자도 만나고 반대 세력도 만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고 그 모든 과정의 가장 첨예한 지점에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고 넘어가지 못한 어떤 부분을 넘어가죠. 그래서 성장하게 되죠.
또 칼융의 개성화 과정은 자신의 가장 깊은 그림자,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면서 나와 타인이 구별되는 어떤 유일무이한 고유성을 찾는 과정, 정말로 나로 살아가는 과정. 이것이 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정말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태어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영웅여정, 신화의 길. 근데 이 영웅여정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회피하고 싶은 그것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엄청난 잠재력을 깨워내고 내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세상에 정말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는 것, 영향을 끼치는 것. 제가 만나는 분들은 모두 나 자신을 살고 싶다고,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고, 그리고 나의 잠재력을 찾고 나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그 길을 안내하면 안 가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방법을 다 안내했는데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용기가 없다고,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신을 믿는 도약이 필요해요. 나를 믿는 도약. 그리고 나에게 오는 도전과 시험에 직면하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정말로 그대로 통과하는 지하세계로의 여행. 이건 유전자키에 있는 말을 가져왔어요. 나를 믿는 도약, 그리고 도전과 시험에 직면하는데 그 직면은 지하세계로 여행.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는 그것을 기꺼이 경험하는 것.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요. 두려운데 하는 사람이랑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이요. 저도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두려워서 안 하는 이유는 저도 두려웠죠.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용기가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잠재력이 뭐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형편없고, 뭐 이게 저도 저의 주류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치유와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됐죠. 내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내 안에는 무한한 창조성이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았으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었죠. 삶으로 살아내야 됐고, 나를 믿는 도약, 가장 두려운 것. 내가 나를 믿고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느낌? 그런 순간순간들을 계속 마주해야 했죠. 능력이나 재능이나 타고난 기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사람이랑 하지 않는 사람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기꺼이 영웅여정을 가는 사람과 두려운데 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근데 거기에 능력의 차이도 없고 재능의 차이도 없어요. 왜냐면 우린 모두 다 재능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재능과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질의 차이 없어요. 더 유리하거나 더 불리한 기질은 없어요. 다른 것뿐이죠. 그냥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만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면서도 성장하고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길 반복하죠. 계속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성장이나 치유를 공부하지 않고도 이 영웅여정을 너무 당당하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자기 자신만의 이 여정을 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성장하고 치유하는 이 판에 더 드문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만의 길을 담대히 가는 사람이 이 바닥에 놓고 오히려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치유병과 성장병 그리고 환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 내지 않고 한 걸음을 떼지 않고 싸잡아서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 있더라예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있고 명상하고 있으면 내가 왠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은 위로가 되거든요. 자기계발도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요. 치유와 성장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공부하지 않아도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운데 하는 사람. 가장 두려운 그것을 그냥 넘어가 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측면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사람. 실패도 체험하고 고난도 체험하고 역경도 체험하고 상실, 아픔, 막막함 그 모든 걸 체험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진정한 영적인 삶을 정말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들인 거죠. 치유가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장을 위한 배움 당연히 해야 돼요. 몰라서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성장하려면 적당히 치유하고 그 다음에는 배운 것을 삶으로 부딪혀서 온몸으로 체득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영웅여정을 떠나는 용기요. 늘 하는 말이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도 참 많이 했던 말이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준비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치유할 거고 영원히 성장할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일 때 아직 치유가 덜 됐어요. 아직 성장이 부족해요 라고 말할 때요. 정말 치유하고 싶고 정말 성장하고 싶으면 오히려 용기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성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많이 하는 말,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만큼 많이 하는 말,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자격에 대한 문제. 자격을 얻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면 돼요. 자격증이 나에게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격을 부여하면 돼요. 그게 지금 요즘 세상에서 하는 사람은 너무 잘하고 있는 브랜딩이죠. 퍼스널 브랜딩이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알리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인지하게 돼요. 내가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 넌 이 일을 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나를 믿는 도약을 하는 것. 그게 아니라면요. 자격이 생기는 방법은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해봤는데 아, 나 아직 부족하구나. 나 아직 자격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면 부족함을 더 채우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봤는데 뭐야, 나 할 수 있네?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럼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자격을 부여하고 하면 됩니다. 또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나를 믿고 그냥 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성장이기도 해요. 저도 매 순간 그랬어요. 제가 상담 대학원을 나오지 않고 상담사로 산다. 나를 믿는 엄청난 도약이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도약이었어요. 그게 저의 성장의 증거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알 수 없는 존재가 알 수 없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전문가 과정을 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도 제가 저를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죠.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외부적인 자격증을 보고 저를 보신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믿는다. 나는 그걸 해도 된다라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장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돼. 또 영웅 여정의 일부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을 하는 도약. 또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해보자. 내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황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도약이고 성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두 가지 다 해보시면 돼요. 내가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도약을 해본다. 아니면 정말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보는 도약을 한다. 실제로 뛰어들어 본다. 자격이 없다는 나한테 재능이 없다, 능력이 없다, 난 별 볼 일 없다 만큼이나 두려워서 되는 핑계일 뿐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두려운데 무언가 하는 사람과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 요것까지 설명하고 가야겠네요. 영웅여정, 개성화 과정을 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히 무의미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말이 나와요. 유전자 키에. 영원히 무의미한 느낌을 갖게 된다. 사실 성장을 하는 것, 명상을 하는 것, 치유를 하는 것, 뭔가 계속 알아보는 것, 뭔가 더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유의미한 삶,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유의미한 느낌을 갖는 유일한 길은 영웅여정, 개성화 과정이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는 것. 근데 그걸 안 하면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치유해도 우리는 영원히 무의미한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요,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래요. 기본이래요.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설명할 수 없는 지식.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배웠는데, 예를 들어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비폭력 대화 제가 배웠어요. 배웠는데, 나 그거 배웠어. 근데 그래서 비폭력 대화가 뭔데? 누가 물어봤을 때 말을 못하면 모르는 거죠. 실제로 저한테 비폭력 대화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설명하는데. 이게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고 연민의 대화인데 소통을 위해서 한 줄로 정리 못해요. 그럼 저는 비폭력 대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비폭력 대화 4단계는 뭐야? 그럼 설명은 할 수 있어요. 1단계는 관찰하기고 2단계는 욕구 찾기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단계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왜 알겠어요? 팟캐스트 했어서 알아요. 그때 다 대본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팟캐스트에서 하고 4부나 4시간이나 준비한 거죠. 그리고 비폭력 대화 원데이 클래스를 제가 제 기억으로 한 4-5번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근데도 비폭력 대화가 뭐지? 했을 때 한마디로 하는 그 문장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연결의 대화, 소통의 대화 정도만 기억이 나네요. 전 모르는 거예요. 비폭력 대화가 뭔지 설명할 수 없으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건 뭐냐?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지식. 그래서 비폭력 대화처럼 제가 한 번 배웠는데 계속 설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삶으로 그걸 정말로 살아보지 않으면 내가 배운 건 모르는 거예요. 되게 많은 걸 배웠지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배운 걸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언어로 정리할 수 있을 때, 우린 인간이니까요. 생각하고 생각이 정리되면 언어로 나오죠. 언어화되죠. 그래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마다 성장하고 정리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마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한 이유는, 지난 5년간 정말 많이 성장한 이유는 제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했기 때문이고,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알게 됐기 때문이고, 워크숍에서, 프로그램에서, 수업에서 계속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배웠던 것을, 책을 읽었던 걸, 제가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장하고 싶다면, 정말로 내 깊은 무의식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진짜로 치유하고 싶다면요, 가이드가 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치유되는 최고의 지름길인데, 게다가 수입까지 생겨요. 그동안 돈 주고 배우다가 이제는 돈 받고 배우는 거예요. 돈 받고 성장하고 돈 받고 치유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심리형성 커리어 세미나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돈 받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전문가 과정을 여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제가 10년 동안 이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10년 동안 저의 경험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뭘 알고 있지? 내가 뭘 모르고 있지? 전문가 과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설명하다 보면 저는 알게 될 거예요. 알고 있다는 착각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설명 못 하는구나. 그럼 그걸 진짜 알무로 바꾸는 과정이 또 저에게 있겠죠. 그게 또 저에게 성장이겠죠. 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창조성학교 릴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제가 왜 창조성학교 릴라를 만들었고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를 설명하려면 창조성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조성을 알리는 학교잖아요. 창조성을 양성하고 키워내는 학교, 그걸 키울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학교. 창조성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앞 챕터에서 말했죠. 인생의 유일한 길이, 모두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은요, 자기만의 타고난 천재성과 힘을 발현하는 거예요. 영웅여정. 내 안의 영웅을 깨워내는 거예요. 개성화 과정. 정말 신화적인 여정인 동시에 영성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전자 키는 집으로 가는 길이란 표현이 나와요. 진짜 내 안에 나를 깨워내는 과정이 결국 내가 신성임을, 나의 신된 성품을 깨워내면서 진짜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게 하는, 영웅 여정을 가게 하는 핵심 원동력이자 안내자가 바로 창조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너무 중요해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영웅 여정, 개성화의 과정, 그 과정을 가게 하는 진짜 원동력, 핵심 원동력이자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자, 표지판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이에요. 창조성은 본성이에요. 타고난 본성, 창조하고 싶은 본성. 안 가르쳐줘도 본성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기들은 완벽하게 창조적이에요. 무언가 하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꺼내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본성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 때부터 본성이니까 갖고 태어나는데 아기 때 풍부하다가 교육에 의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억눌렸단 말이에요. 사회화되면서. 근데 이 무언가 창조하고 싶다는 이 본성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다르게 태어났으니까요. 고유하게 태어났으니까요. 각자가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하고 싶은 욕구도 달라요. 무언가 표현하고 싶고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달라요. 그래서 고유한 욕구대로 창조를 해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나다움을 표현하고 싶고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고 이런 컬러의 옷을 입고 싶고 이게 나한테 어울려. 이 모든 것들이 창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다움을 찾게 돼요. 남과 다른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개성화 과정을 가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성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남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누군지. 그래서 나를 찾는 여정, 내 안에 이 잠재된 고유한 능력을 꺼내서 발현하는 과정, 남과 다른 내가 누군지 아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창조성이,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이 안내합니다.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란 사람이 내 존재 가치를 찾게 되는데 창조성을 억누르게 된다면 제일 많이 먼저 드러나는 증상은 생기가 없어지는 거죠. 활력과 생기가 없어지는 거, 삶이 시들시들한 거. 왜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창조성을 억누를수록 나만의 컬러, 나만의 색깔, 나란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지 못해서, 나다움을 드러내지 못해서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생명력과 활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슬프고 왠지 슬프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에 시달리게 되죠. 제가 창조성에 꽂힌 이유는 이 세 번째인데요. 제가 참 잡다구리하게 많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일단 사회탐구 강사를 하고 역사를 전공하면서 인문 사회과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죠. 많이 팠죠. 그리고 골수 기독교인으로서 또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팠죠. 그 다음은 우울하고 힘들면서 심리와 영성에 대해서 팠죠. 그래서 인문 철학, 심리, 영성, 예술, 종교 그리고 제가 또 뮤지션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깊이 들어간 곳은 없지만
옆으로 되게 넓잖아요. 근데 이 넓게 공부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된 키워드가 창조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매력을 느낀 거예요, 저는. 일단 창조성은 나 자신으로 살게 하는 방향성, 원동력이 되어줘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대로 개성화 과정의 안내자이자 핵심 동력이고요. 또 창조성은 일상적으로 되게 거대하고 막 영웅여정까지 말하지 않아도요. 창조성을 깨워내기 시작하면요. 일상이 되게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같은 일상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게 되고 일상의 활력과 기쁨, 삶의 즐거움들, 소소한 즐거움들이 막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삶이 바뀌죠. 같은 일상인데 다르게 살 수 있게 바뀌죠. 그리고 창조성은 치유와 성장을 모두 담고 있어요. 창조성이 안내한 대로 가다 보면 치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치유를 또 그냥 하느냐? 표현하게 해요. 글을 쓰다가 치유되죠. 그림을 그리다 치유되고 춤을 추다가 치유가 되죠. 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되면서 또 성장도 일어나요. 그리고 창조성은 인류 진화의 열쇠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는요. 창조성을 발현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날고 싶다라는 라이트 형제가 있어서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정말로 현실로 옮긴 사람이 있어서 비행기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의 문명이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안에 호기심을 갖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걸 기어이 존재하게 된 사람들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됨의 기본은 창조성이에요. 인간이 AI와 구분되는 가장 큰 포인트이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창조성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코칭 과정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할 얘기가 되게 많네요. 이 얘기는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겠죠? 라고 말하니까 좀 슬프네요. 왜 모르냐면요. 변명을 좀 할게요. 제가 이 창조성이라는 주제가 너무 저를 흥분하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흥미롭고 너무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정리하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아봤겠어요, 제가.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문장을 찾고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 정리를 못할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예술 쪽에 치우치고 어떻게 정리하면 영성 쪽에 치우치고 어떻게 정리를 잘못하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담지? 근데 그 모든 것이 창조성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고민해서 요만큼까지는 정리를 해냈어요. 앞으로 더 간결하게 정리해 볼게요. 어쨌건 그러면서 또 창조성 안에는 알아차림, 내어 맡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영성의 핵 오브 핵이에요. 영성 공부의 끝은 그냥 창조성이 전부예요. 우리는 창조하러 여기에 왔고 창조적인 본성을 갖고 왔고 그 본성을 깨어내는 게 나의 원래대로 원래 나로 돌아가는 여정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기억해내는 여정이고요. 삶이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정말 삶의 모든 개념을 다 쓸어 담은 그냥 한마디 키워드가 창조성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모든 정말 일상을 즐겁게 사는 것부터 가장 영성의 핵심까지 다 담고 있는데 심지어 방법이 되게 어이없게 간단해요. 막 자아실현, 치유, 표현, 성장 모든 걸 다 도와주는데 창조성은 놀이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노느냐, 우리가 어떻게 놀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삶을 놀이로 볼 것이냐, 그것이 창조성의 핵심이에요. 어이없게 쉬워요. 간단하고. 그래서 우리 창조성학교가 릴라인 이유가 릴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신의 놀이란 뜻이에요. 우주를 창조하고 파괴하고 다시 재창조하는 모든 과정은 그냥 신의 놀이일 뿐이다예요. 창조성은 놀이예요. 근데 놀다 보면 나를 찾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나를 표현하면서 나다움을 찾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면서 세상을 좀 더 진화로 가져가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에고로 생각으로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레슨 없이 내어 맡기면서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성을 전파하고 싶은 이유는요. 영성은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너무 무거워요. 영성의 프로그램들 참가하면 너무 심각하고 무겁고 그리고 나의 다름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 창조성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거든요.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창조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건 비교 불가 온리 원이거든요. 내 다름이 너무 중요한데 다름을 존중받지 못하는 거. 이건 뭐 영성이든 자기개발이든 어디서든 제가 느꼈던 불편함이에요. 그리고 자기개발은 진짜 진짜 셀프예요. 에고 아니고 셀프 진정한 나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정말 내 안에 본성을 깨워내는 것보다는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외부적인 부분들이 좀 치우쳐져 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자기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이 창조성은 내 가슴에서 오는 호기심과 어떤 열정이란 말이에요. 정말 온몸이 반응하는 호기심과 열정. 근데 자기개발은 이 이끄는 원동력이 보통은 에고의 의지력, 생각 이렇게 되어야만 해. 이런 의지력으로 밀어붙이기가 쉽죠. 그리고 치유, 상담 쪽은 너무 무거워요. 슬프잖아요.
아프잖아요. 되게 고통스러운 것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고 해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창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더 훨씬 쉽고 가볍게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표현되면서 어떤 결과물까지 남고요. 창조적인 결과물까지 남고요. 그래서 영성은 너무 무겁고 다름을 존중해주지 않고 자기 개발은 외부적인 진정한 나를 깨워내기에는 조금 어딘가가 그 에고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부족하고, 치유는 너무 무겁고, 또 예술가들은 창조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온몸으로 알고 있고요. 설명 못해요. 너무 온회적이에요. 전회적이지 않아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고 창조성이 온통 흠뻑 빠져 있고, 그래서 창조성이 너무 좋지만 그걸 설명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저희 릴라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언제나 제가 중요하게 챙기고 있는 4가지 가치예요. 제가 가장 모든 수업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다른 타 프로그램과는 독보적으로 차별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존중하는 태도인데, 이 존중하는 태도 읽어보면 되게 힘이 없잖아요. 제가 이거 말고 더 다른 표현이 없을까 정말 고민했는데 쉬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존중하는 태도는 그 상대의 정말 깊은 영혼 끝까지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존재인지, 얼마나 완벽한 존재고 저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걸 보는 그 존중이에요. 진짜 깊은 존중. 그 사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존중. 어떤 판단 분별도 없이 외부적인 요소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온전히 보는 존중. 그리고 그 존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그 사람이 다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존중이에요. 각자가 모두 다 다르다.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그 다름은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다름을 빛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름이 창조성의 원천이니까. 다름이 고유성이고 그것이 창조적인 삶의 원천, 능력이니까요. 갖고 태어난. 그래서 제가 존중한다고 할 때는 외부적인 존중이 아니라 정말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존중, 그리고 그 사람의 다름에 대해 결코 판단 평가하지 않으려는 존중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제 수업에 오셨다면 저의 그런 태도를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주로 노력했습니다. 2번째와 3번째는 안전한 환경에서 가벼움과 즐거움인데요. 이건 뭐냐면 창조성 학교잖아요. 우리는 창조성이 발현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판단, 평가, 충고, 조언,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날아올 때 우리의 창조성은 발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완되는 경험,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자유로운 환경에 놓이면요, 모든 사람의 창조성은 저절로 살아나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일어나서 춤출 수 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림 그릴 수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또 하나 가벼움과 즐거움, 3번째. 이완된 환경에서 놀도록 해주는 거죠. 창조성의 핵심은 놀이니까요. 놀도록 해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양한 감각을 깨워서 놀게 해주면요, 저절로 창조성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수업과 모임에서는 이 3가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제가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고, 실제로 저희 수업에 오신 분들이 그냥 이 수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과제를 안 해도, 열심히 하지 못해도 그냥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좋아서 그냥 온다. 위로받으러 온다. 해방감을 느낀다. 여기 오면 좋다. 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변화는요, 창조성 학교란 말이에요. 창의성 학교가 아니라 창조성 학교예요. 창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창조는 그 떠올린 아이디어를 정말로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거거든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성이기 때문에 정말로 삶에서 창조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삶이 변화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집중해요. 예를 들어 저의 고유성 클래스에서 휴먼 디자인 정보를 드릴 때 제가 배운 휴먼 디자인 정보는 모두 다 가면 하루에 8시간 휴먼 디자인 정보를 셀이 붙는다? 끝이에요. 그 사람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뭐 개별적으로 봐주거나 그걸 어떻게 소화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주죠. 근데 저희 고유성 클래스에서는 명상으로 시작해서 먼저 이완해요. 창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각각의 고유함을 알아내드리려고 노력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워크북 제가 만든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지를 계속 엄청나게 섬세하게 디자인해서 워크북을 만들어서 그림도 그리게 하고 어떤 고유한 한 문장을 정의해보기도 하고, 이런 창조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자기 거로 가져가고 삶으로 이어가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이것들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타 기관에서 타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중요한 4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릴라의 수업들은 이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제공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경로로 릴라에는 이런 3가지로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좀 정돈이 된 거예요. 일단은 내가 얼마나 창조적인 존재고 내 창조성의 원천이 나의 고유함인데 내가 다르게 태어났고 내 안에 다른 능력이 있다는데 그게 뭐지? 하는 나의 다름을 이해하는 고유성 클래스. 그리고 그럼 내 창조성은 어떻게 깨워내야 되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창조성의 발현 과정을 안내하는 창조성 코칭 과정. 근데 그렇게 나의 다름을 이해했어. 창조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생기네? 그럴 때는 치유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면화의 상담사 과정. 3개 다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없을 거예요. 이 3가지 경로로 릴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언어론 지금 정리했지만 이런 고민을 가지고 5년 전에 창조성 워크숍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5년 동안 제가 했던 고민인데요. 일단 정말로 창조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잘 살아요. 저와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자기 삶을 잘 살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정말 용기 내서 도전하고, 도전한 것을 성취하고, 실패했지만 또 도전하고, 계속 도전하고, 그래서 자기 삶을 너무 잘 꾸려가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주로 만나는 분들이 창조적이지 못해서, 나다움을 찾지 못해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완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생명력도 찾고 일상의 활기도 되찾고 즐거움도 되찾고 뭔가 나다움을 찾으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중받는 그 온전히 존중받는 그런 경험도 해보면서 창조성에 막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존중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존재 자체로 온전히 존중받고 긴장을 이완하고 그 안에서 나다움을 만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다 했으면 이제 뭐 하겠어요. 먹고 쉬었으니까 이제 여정을 떠나야죠. 자신만의 영웅 여정, 창조성을 발현하는 자기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안 떠나더라고. 제가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정기 모임을 매달 했거든요. 창조적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예요. 혼자서 용기 내기 들어올 때 용기 내라고. 그리고 도전하고 도전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서 우리에게도 자극을 주고 또 실패하고 그럼 실패한 것을 어떻게 보듬어 가는지를 또 공유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연대하기 위해서 정기 모임을 진행했던 이유인데 계속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이 공간은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제 팟캐스트를 듣고 제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다들 민감하신 분들인 거예요. 4번 유형 아니면 프로젝터 아니면 민감한 사람 아니면 3개 다. 여기만큼 안전한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를 드러내도 안전할 수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분들이 어디에 가서도 마음이 다치고 불편하고 긴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분들이 되게 편안함을 맛본 거죠. 안전하고 받아들여지는 수용되는 경험, 나 자신으로 있어도 되는 경험을 했어. 근데 또 이 민감한 분들이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민감하기 때문에 힐러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민감한 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말했잖아요. 능력이 엄청 많아요. 대단한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꾸 안전한 곳에 모여만 있는 거야. 뭘 안 해.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칼 융이 이런 말을 했대요. 민감한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큰 실수다. 그리고 저자도 이 말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현실적인 필요가 없다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다면 우리 민감한 사람들은 인간 세계, 현실 세계와의 접촉을 잃어버릴 수 있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서 사람들이랑 더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들은 기꺼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세상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민감한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큰 실수다. 저도 근데 그 생각해요. 제가 돈을 안 벌어도 됐다면 저는 수녀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되게 많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취미로 이것저것 공부하고 명상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생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진짜 좌충우돌하고 치고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돈이 영적 교사라고 이 시대 최고의 영적 교사라고 저는 돈 때문에 돈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산에 들어가 살고 세상에 안 내려왔을 거예요. 속사람 끊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정말로 성장하자. 두려움에 직면하고 진짜로 성장하자. 진짜로 영웅 여정을 가자예요. 웬만한 위급 상황이 아니면 우린 살던 대로 살게 돼요. 저에게도 위급 상황이 죽을 뻔했던 경험이죠. 우울증으로 죽을 뻔했고 우울증이 장기적으로 계속 겪으면서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댔기 때문에 성장했죠. 다른 존재가 됐죠. 정말로 저를 찾았죠. 웬만한 위급 상황이 아니면 우린 살던 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창조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창조성을 깨어내고 행복해지는 창조성에 대해서 막 가이드를 해드려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같이 모여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위급 상황을 만들어 드리려고요. 가이드가 되면 위급 상황이 만들어져요. 가이드가 되면 피할 곳이 없어요. 내가 직면하지 못한 두려움을 안내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치유와 성장을 가이드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너무나 치유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위급 상황이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환경 안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게요?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5년 동안이나 가이드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치열하게 성장했어요. 정말 많이 아팠고 너무 많이 두려웠고 좌충우돌했고 그러면서 용기라는 걸 배웠고 저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성장한 모든 것은 제가 뭘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치유와 성장을 가이드한다는 얘기는요. 시도를 했죠. 시도를 하면요. 시도할 때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게 돼요. 저도 무지무지 두려웠어요. 저 오늘 전문가 과정 할 때도 굉장히 두려웠고 매 순간 두려워요. 누가 내 수업에 오기나 하겠어? 내가 뭘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 돈을 받아도 될까? 이 매 순간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해요. 그게 영웅 여정이에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 실패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실패를 거치지 않고 성장할 방법은 없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가이드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실패하는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바로 영웅여정이고 그게 바로 창조적인 삶입니다. 그걸 함께 넘어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민감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38분 중에 한 30분은 민감하신 분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민감하신 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그 보이는 걸 다 충족해야 되거든. 디자인도 예뻐야 돼, 사운드도 좋아야 돼, 환경도 괜찮아야 돼, 컬러감도 예뻐야 돼 이런 거예요. 내가 말도 조심해서 해야 돼. 모든 게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너무 완벽주의예요. 조심스럽고. 그리고 민감하신 분들이 수용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물의 에너지, 여신의 에너지, 수용적인 에너지는 정말 아름다운 진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에너지인데요. 그래서 공격성이 부족해요. 이 공격성은 이렇게 때리라는 그 공격성 아닌 거 아시죠?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에요. 즉 용기를 내서 두려움에 직면하는 힘을 말해요. 그 힘이 너무 약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사실 전문가 과정 1시간 반 40분이랑 함께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3일 동안 이렇게 초특급 멘붕으로 있는 저도 그 용기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계속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제 영웅 여정이니까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이 이 방에 계신 분들도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계시고 정말 놀라울 만한 능력들을 갖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심지어 봤는데 목격도 했는데 계속 제자리만 맴돌면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면서 언젠간 도전해야지 근데 나는 왜 도전을 못할까 하면서 또 자기를 자책하면서 이렇게 계속 종종종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은 그 꼴을 못 보겠노라 라고 전문가 과정을 시작한 겁니다. 뛰어들자.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들고 민감함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재능들로 세상에 공헌하자. 그만 고민하고 그만 재능이 없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핑계 그만 대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요. 첫 번째, 누구나 성장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알고 진짜로 삶으로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 모르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모르면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하면 알게 돼요. 설명하다가 알게 돼요. 알면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창조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창조성을 5년 동안 말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창조적이 되는지 계속 말했는데 그런 제가 실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삶에 다 보이거든요. 어디서 제가 용기 내지 못하는지, 창조성을 발현하지 않는 곳이 어딘지, 내 창조성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까. 지행합일에 미친 압박. 심리형성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지행합일에 미친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로 알게 되고 그 아는 걸 정말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을 가이드할 때요. 그래서 제가 코칭 과정, 상담사 과정에 실습 시간을 20시간, 30시간을 넣어놨어요. 필수로. 왜냐면 내가 아는 걸 타인에게 설명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성장하니까요. 그 20시간, 30시간 동안 지인한테 해도 돼요. 친구한테 해도 되고요. 동료끼리 서로 해줘도 돼요. 용기가 안 나면. 낯선 사람한테 하면 더 좋고요. 돈 받고 하면 더 좋고요. 돈 받고 하면 진짜 빨리 성장하거든요. 돈 받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돈의 액수가 올라갈수록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서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시간, 30시간 실습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약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내가 정말 영웅여정을 가겠다는 도약이고요. 실제로 설명을 하면 엄청 빨리 성장해요.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알게 되거든요. 명확해져요. 그리고 내 한계가 뭐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알게 돼요. 뭐가 부족한지도 해봐야 알게 돼요.
결국 가이드를 하면서 내 존재와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 인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해보면서. 결국은 전문가 과정이 돼서 누군가 가이드한다는 얘기는요,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에요. 누군가를 가이드하면서 나를 계속 찾는 여정인 거예요. 해봐야 아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알아요. 저도 혼자 해봤잖아요. 나를 끌어올리려면요, 원래 살던 대로 살던 수준에서 나를 위로 끌어올리려면 세 사람이 필요해요. 꼭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 그렇게 강한 존재 아니고요. 누구도 자기 의지력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환경 안으로 몰아넣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스스로 막 되게 잘 성장하지 않아요. 같이 하면 덜 두렵겠죠. 어차피 두려운 여정을 가자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환경 속으로 밀어 넣어드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환경 안으로 들어가면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저도 항상, 저는 동지가 없으니까, 같이 하는 동지가 없기 때문에 환경을 설정하죠. 이렇게 전문가 과정을 하겠노라 공지를 올려버리고 3일 동안 잠 못 자고 이제 울며 불면서 막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지금 성장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전문가 과정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전으로 뛰어드는 장치를 아무도 마련해주지 않는 거예요. 한두 분만 유일하게 실습 시간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내면의 상담사 과정 때 실습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근데 나머지는 알려주고 제가 어떻게 실전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같이 트레이너 과정, 전문가 과정 들으신 분들 중에 정말로 거기서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거의 한두 명, 몇십 명이 같이 들었더라도. 근데 저도 너무 막막했어요. 배웠는데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든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됐던 부분은 전문가 과정에 넣고 내가 혼자 할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도 과정의 장치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함께 도약하려고요. 창조성 코칭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앞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거의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창조적인 본성, 나로 살게 하는 원동력인 힘이 억눌려 있단 말이에요. 얘를 잘 깨워내고 잘 성장시켜서 창조성이 정말로 나를 안내할 수 있도록 발현해가는 과정을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창조성 코칭이 다른 여타의 코칭이나 방법들과의 차이가 이걸 거예요. 놀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놀이의 5 요소예요. 5가지 요소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적 동기에서 올라온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한다, 목적성이 없다, 즐거워야 한다. 창조성의 핵심은 놀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놀이 정신을. 놀이 안에 있는 핵심 요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 가이드한다. 왜냐면 우리 다 놀 줄 알거든요. 깨워내면 되니까요. 그 외에 뭐가 다를까, 다른 과정들이랑 봤을 때 제가 이런 특징들을 적었는데 요 내용도 다 놀이 안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놀이 안에 들어있는 말들을 꺼낸 거예요. 하려함 없이 하는 무위, 그리고 애쓰지 않는 통제를 내려놓는 것. 노는데 애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머리로 노는 사람 없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건 영웅 여정의 기본이죠. 그리고 좌뇌와 우뇌의 통합적 접근. 좌뇌로, 언어로만 이해하죠. 대부분 영성에서는. 또는 너무 우뇌적이어서 아무 설명도 안 해주거나.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어떻게 균형 있게 함께 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제가 가이드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못 느끼셨죠? 제가 이런 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되게 혼자서 되게 세밀하게 배치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냥 라라님 수업에 가면 왠지 편하네, 왠지 좋아, 그냥 좋아, 여긴 뭔가 달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제가 이걸 되게 치밀하게 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배치한 것들이에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그런 조건들로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이렇게 가이드한 거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언어화로 정리해서 코칭 과정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 이 놀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떤 포인트들인지. 그리고 창조성 안에는 필연적으로 놀이, 예술, 치유, 자기계발, 명상, 영성적인 것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창조성 코칭에서 되게 작게는 일상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되게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살맛 안 나 하는 인생에서 살맛이 나게, 왠지 같은 일상을 사는데 조금 즐거워, 빛나, 행복해졌어, 이렇게 되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아주 넓게는 정말 나의 잠재력을 최대치까지,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거듭하면서 내 안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까지, 이렇게 어떤 범위든지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한 사람한테 영웅여정 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무기력한 사람은 삶의 생명력을 되찾게 도와주고, 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용기를 내서 도전하도록, 도전한 사람은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도약을 나아가도록, 이렇게 범위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창조성은.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대도 무한이다예요.
창조성이 필요하지 않은 연령대는 없거든요. 인간은 모두 다 창조성이 필요해요. 노인은 노인대로 너무 필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냈고 이제 모든 의무가 사라진 삶에서 그 노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창조성이에요.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 내 안에 어떤 기쁨들,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노인을 위한 창조성 코칭도 너무 필요해요. 근데 이름이 창조성이 아니면 돼요. 어떤 이름이든 붙이면 되는데 노인들에게도 너무 필요하죠. 20대, 30대는 자기 브랜딩 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하죠.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죠. 부모가 창조적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창조성을 끌어낼 수 없거든요. 아이들이 창조적이지 않은 이유는 부모와 어른들이 창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조적이 되면 아이는 저절로 창조성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냥 방해받지 않고 발현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코칭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창조성 강의를 하거나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창조성 강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창조성 워크숍을 열 수 있고요. 뭐 아티스트웨이를 교재를 해서 아티스트웨이 워크숍. 이거는 뭐 많은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창조성 학교 릴라에서 배우면 좀 더 끼깔나게 가이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창조성의 핵심이 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엄청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더 뭐랄까요? 구조적인 잘 짜여진 워크숍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자녀를 창조적으로 양육하는데도 창조성 코칭을 배우면 도움이 되실 거고 또는 리더들, 조직의 리더들도 모든 조직은 창조성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창조성이 시대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창조성을 발휘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뭐 교사연수, 자기계발 프로그램으로 또는 상담에서 창조성을 가미한 상담, 코칭 또는 퍼스널 브랜딩에도 창조성은 정말 도움이 꼭 되죠. 코칭 과정을 통해 어떤 걸 여러분이 얻게 되실지 단 20시간이지만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창조성 워크숍에 참가하신 분들이 이걸 경험하셨으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나다운 건가? 나다움은 어떻게 찾는 것인가? 그리고 삶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경험. 창조성이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창조성은 감각, 운해로부터 출발해요. 5가지 감각을 깨워내거든요. 감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삶이 훨씬 더 섬세하게 느껴지죠. 메타인지가 상승할 거고 감각으로부터 메타인지가 생겨나니까요. 그리고 창조성 안에는 몸, 마음, 정신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연결된 통합적인 치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짠 프로그램은 8주 동안 진행이고 총 20시간인데 이건 앞으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변동할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오프라인 병행을 하려고 해요. 온라인으로만 하자니 만나서 꼭 해야 될 게 있고 만나서 하자니 온몸을 부대끼는 게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20시간을 뭐 주말에 몰아서 진행을 하거나 주말에만 몰아서 하는 방법도 할 수 있고 뭐 오프라인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건 시간은 20시간 할 건데 지금은 8주로 하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버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개강할 예정이에요. 지금 1월, 4월, 7월, 10월 1, 2, 3, 4분기 한 번씩 개강할 예정이고요. 수료 조건은 20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신 이후에 1개월 내에 레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배운 창조성에 대해 정리해내는 거죠, 글로. 창조성이 무엇이고 나는 창조성을 경험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고 나는 어떻게 창조성을 가이드하고 싶은지에 대한 레포트. 그리고 3개월 안에 20시간을 실습을 해봅니다. 소모임을 열든 친구랑 만나서 같이 둘이서 뭘 해보든 1대1로 코칭을 하든 배운 모든 것을 다 적용한 다음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수료가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겠죠? 그 이유는 앞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내면화의 상담사 과정은요. 저희 릴라만의 저의 과정의 특징은 EFT와 NLP 기법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쉽고 빨라서 그래요.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걸 끌어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도 정말 경험해 보시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간단한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화의 상담을 하면서 잘 되지 않을 때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EFT 방법을 정확히 적용했다면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안전하게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FT와 NLP를 기본으로 해서 트라우마도 치료할 수 있는데요. 무의식의 신념을 잘 바뀌지 않는, 예를 들어 나를 너무 혐오해, 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되게 쉬워요. 저는 이 2가지 기법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변화를 겪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기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치유된 게 전부예요. 그래서 상담사 과정 내내 기법들을 알려드리고 상담을 하는 과정, 진행 과정도 알려드릴 거지만 거의 35시간 내내 각각 참가자분들의 개인 치유를 경험하게 해드릴 거예요. 가장 어두운 그림자, 가장 보기 힘들었던 것들을 진짜로 EFT와 NLP로 치유하는 경험을 하셔야만 다른 사람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온몸으로 체득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 사람의 다름에 집중하는 치유. 모두에게 통용되는 치유도 있긴 하겠지만 다름에 집중한다면 훨씬 더 빠르죠. 이 사람이 4번 유형이라면 4번 유형의 EFT적 기법으로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될지, 8번 유형을 진행할 땐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또는 이 사람이 휴먼 디자인에서 감정 미정이라면, 또는 심장 미정이라면 어떻게 접근할지, 또는 애니어그램 또 강점, 뭐가 됐든 그 사람의 다름에 대해서 파악하고 다름을 집중해서 다름에 기반해서 치유하는 방법들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6개월 과정이에요. 35시간을 3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온오프라인 동시에 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요즘에 온라인 시대라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려는 것도 있어요. 코칭이랑 내면화의 둘 다. 온라인으로 저랑 해보셔야 온라인으로 진행도 쉬우실 텐데 저는 오프라인에서만 배워서 이걸 온라인화 하는데 되게 머리 써야 됐거든요. 그 경험을 해드리려고 온라인으로도 진행하지만 절대로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할 예정이고 역시 코로나가 끝나면 완전히 오프라인에서 하고 일부만 온라인으로 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74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시 분기별로 한 번씩 개강 예정이고요. 수업은 35시간, 3개월 동안 35시간 들으시고 3개월 동안 실습 30시간 하시고 월 10시간씩 실습을 하신 다음에 월 3시간씩 슈퍼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10건 상담한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주시면 어떻게 상담하다 막힌 부분이 뭔지 어떤 부분은 잘 됐는지를 제가 슈퍼비전을 진행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걸 제가 안 해줘가지고 상담 실습은 했는데 피드백을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게 괜찮은 건지 되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슈퍼비전.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또 실습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1대1로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돈 벌려면 한 번에 10명, 20명 모아가지고 셀이 넣고 막 알려드리면 강의만 하면 쉽지만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꼴랑 한 번에 최대 4명만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3분이 신청하셔서 한 분만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1월은요. 수료 조건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30건, 3개월 동안 월 10건씩 실습을 하신 다음에 슈퍼비전에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겠죠. 내가 코칭 과정을 들어야 될까? 상담사 과정을 들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따르시면 됩니다. 현재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나에겐 너무나 치유 과정이 필요하다. 나는 깊은 치유를 해야만 할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뭘 성장 이쪽에 지금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 그러시면 나는 치유가 시급하다 하시면 내면의 상담사 과정을 먼저 들으시면 되고 나는 지금 당장 뭐가 치유할 것 생각나지 않는다. 억지로 와서 상담사 과정에서 억지로 치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즐겁게 잘 살아가고 성장해보고 싶다. 그럼 코칭을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코칭을 하다 보면 이제 성장하다가 발목 잡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둘 다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하든 딴 데서 하든 어쨌건 이 일은 두 가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제 릴라 소속 전문가 혜택에 대해서 빨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목적으로 릴라 소속을 두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읽었던 책의 따끈따끈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분이 이제 나는 왜 브랜딩을 해야 하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나온 답이에요. 나의 수식어에서 회사 이름을 떼어내는 날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꿈꾸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이게도 같은 이유로 불안을 느끼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공감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엔가 묶여있다면요. 영원히 불안해요. 그 회사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고 그 회사의 정체성이 내가 되는 건 자유롭지 않은 삶이에요. 그 회사가 아무리 내가 꿈꾸는 회사였더라도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브런치에서 일하셨던 분이요.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신 분인데 내가 브런치에서 일하는 브랜드 마케터입니다를 떼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함께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못해서 너무 고생을 했고 지금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퍼스널 브랜딩을 함께 구축해 가려고 해요. 만약에 릴라 소속으로 계시면요. 혼자 자립할 수 없으면 결국 릴라가 책임져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죠? 이게 어디인가 묶여버리게 돼요. 또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모르겠는 두려움. 근데 내 브랜딩을 만든다면 릴라에서 함께 있는 동안 내 브랜딩을 만든다면 언제든지 일하고 언제든지 쉬고 릴라에서 나가더라도 나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안내해 드리려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브랜드가 된다는 창조성학교 릴라가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내가 나 자신으로
내 주체적인 나로 살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브랜드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브랜딩을 하겠다는 얘기는 내 정체성을 알고 내 재능을 알고 그걸 드러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세상에 기여하겠다. 그걸 스스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놓는 나란 사람의 명함, 내가 세상에 무엇을 기여하겠다라고 내놓는 명함, 스펙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그런 걸로 검증받는 게 아니라 내 존재로 세상에 내놓는 자기소개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이겁니다. 릴라 소속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개인 채널을 최소한 5개월 이상 운영하실 것. 이번 1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과정이 시작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운영하지 않으셨다면. 그 채널을 운영하라는 게 그냥 오늘 먹은 거 이런 거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일기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글쓰기 훈련이에요. 내가 뭘 들었고 뭘 배웠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그 소화하는 과정, 생각하고 글쓰고 표현하는 훈련.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브랜딩하는, 나를 어떻게 세상에 소개하고 싶은지 브랜딩하는 고민을 5개월 동안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성공하고 완벽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동 걸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릴라 소속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냥 코칭 과정과 상담사 과정 듣고 혼자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릴라 소속이 되실 분들은 나를 아는 도구, 휴먼 디자인이나 애니어그램이든 MBTI든 강점이든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이에요. 이 중에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면 릴라 고유성 클래스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고유성 클래스를 안 들었지만 다른 도구를 알고 있다면 저한테 그 도구를 알고 있다는 걸 면접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내가 충분히 그걸 소화하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창조성은 다름에서 출발해요. 다름을 알지 않고는 그 사람의 창조성을 깨어내는 과정을 내면의 상담사든 코칭이든 할 수 없어요.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름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지 제대로 가이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걸 다 하셨는데 저랑 면접을 하셔야겠죠. 저도 제 소속으로 제가 책임지고 제 식구가 되는 분과 잘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저 스스로 저에게도 가져야겠죠. 그리고 전문가가 된 이후에는 저 되게 깨알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개인 상담이든 개인 코칭이든 그룹 클래스든 무엇이든 최소 50시간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1년 안에. 계약은 1년 동안 할 거고요. 1년씩 연장할 건데 1년 안에 최소 50시간 진행하시라는 얘기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무서워서 안 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이제 소속 전문가가 되셨으면 돈 받고 수업 여셔야 되거든요. 상담해야 되고 이것을 50시간을 하셔야 제대로 성장하시겠죠. 근데 이 클래스는요, 자기가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 고유성에 맞게. 저한테 배운 창조성을 가지고 나만의 수업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상담사 과정과 코칭 과정이 끝났다면 나만의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맞는 대상에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 창조성을 드러내는 클래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혜택도 있죠. 제가 준비한 혜택들은 이런 겁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소속 전문가로 이렇게 사진과 소개를 잘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개인 상담과 코칭과 그룹 클래스를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여기서 결제하고 신청받고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연대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키워서 내년에는 인원을 많이 불려서 유튜브에서 인터뷰, 프로그램 홍보, 개인 인터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자유다님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데 인스타그램에서 연대 홍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면 안 되죠. 멤버십을 운영해서 브랜드를 구축해가는 과정도 지원, 협력해드리고 그리고 수업 컨텐츠도 서로 교류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이 안에서 모니터링도 하는 함께 계속 같이 성장하고 개발하는 멤버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끝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